어떤 중독이다 이야기할 때 그 디지털 중독이 가장 광범위하고 넓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그 디지털 경제 안에서 우리의 24시간은 조각조각이 난 상태로 채굴되고 있다. 금융상자. 네. 근데 저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약간 저거는 저는 정말 못 사겠다. MBTI 논리적 T와 감성적 F의 시각으로 궁금한 이야기들을 풀어보는 시간 TF 썰전 시간입니다. 오늘도 TF 대표 주자 두 분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T를 마지막으로 맡을 문화평론가 손희정입니다. 네, 애플 마지막으로 맡을 정치철학자 김만권입니다. 네, 오늘이 TF 썰전 마지막 날인데 저희가 아쉬워서 뒤토크까지 이어가니까요. 일단 본방을 잘 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올해의 키워드 중에 가장 많이 꼽혔던 게 바로 도파민이었거든요. 이게 도파민과 파밍의 합성어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파민이 분비되는 쾌락이나 즐거움을 우리가 찾아다닌다. 이런 뜻인데 두 분도 혹시 도파밍을 해본 경험 있으신지? 도파민이 뭐랄까 뽕뽕하고 나오기를 꿈꾸면서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 채집하는 게 도파민인 거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2007년, 2008년 트위터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네. SNS 헤비 유저였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게 트위터나 다른 SNS들이 도파민을 분출시키는 중독을 디자인하는 방식이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가를 쭉 경험해온 사람이거든요. 네. 처음에는 그냥 RT만 됐었는데 그 다음에 누가 RT했는지 확인하게 해주고 RT 숫자 보게 해주고 인용 RT하게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디자인이 발전되어 왔거든요. 네. 그래서 그 중독을 계속 지금도? 느껴왔던 사람이다. 지금도 네. 도파민 중이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혹시 망고쌤도 있으신가요? 아니 저는 사실 이렇게 한때 제가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에 빠져가지고 한 1년 헤어 나오지 못했던 적이 있어요. 아, 그걸 하면 도파민이 빵빵. 아 정말 그때는 이렇게 이 게임을 잘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다 찾는 이제 그때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근데 제가 그 시기를 한번 지나고 난 다음에 아 이거 내가 계속하면 큰일 나겠구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 조금 들었던 게 정말 좀 심각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사실은 제가 이게 사실 디지털 게임을 완전히 끊어버렸어요. 아예. 예, 왜냐하면 난 이걸 계속하면 내 인생이 망한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도 그걸 한순간에 끊는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아예 이걸 끊는 거로 이걸 외면을 하지 않으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아예 출구를 끊는 거로 찾았을 정도로 그때 그 게임에 빠져서 너무 정신없이 지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각자 도파민이 터지는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SNS이기도 하고 게임이기도 하고 뭐 쇼핑이기도 하고 전 최하나 초콜릿도 좋아하고. 선님은 쇼핑인가요? 쇼핑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근데 이렇게 모두가 도파민 터지는 걸 찾아다니는 이유가 뭘까라는 궁금증이 들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너무 요즘에 재밌는 것이 없으니까 말하자면 청년들이 자극적인 거를 추구한다 이런 식으로 되게 쉽게 기사들을 쓰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건 한편으로는 환경이 만들어내는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도파민 네이션이란 책을 본 적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담배와 마리화나가 있으면 마리화나가 중독이 훨씬 더 적다. 담배가 훨씬 더 중독에 있어서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게 어떤 착시 효과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회에서 담배는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중독이 쉽게 추려되지 않고 마리화나는 말하자면 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중독이 덜 되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면서 사실 중독이라고 하는 건 정확하게 환경 문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사회가 뭐 디지털 중독이든 게임 중독이든 뭐 도박 중독이든 다양한 중독들에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노출되게 만들어 놓은 환경이다라는 걸 좀 고민하게 되죠. 실제로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가가 아주 중요하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우리가 디지털에 쉽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빨리 가장 값싼 비용으로 소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만약에 도파민 같은 경우에는 저희도 쇼핑할 때도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쇼핑이 어떻게 보면 처음에 뭐 도파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이 쇼핑 중독이다 막 이런 식의 처음에 이야기로 출발했었는데 그런데 그런 쇼핑 같은 경우는 뭐 과시적 소비 이런 걸 정말 하려고 한다면 오로지 돈 있는 자들만이 할 수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계속의 어떤 지출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다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가장 값싼 비용으로 그 소비에 접근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아시다시피 매장은 24시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는 24시간 다 열려 있고 그렇죠. 그리고 접근이 네. 늘 가능하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우리가 너무 쉽게 빠질 수 있는 환경들이 다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우리가 실제 도파민에 또 디지털 중독에 빠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중독이다 이야기할 때 그 디지털 중독이 가장 광범위하고 넓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면 그 접근성과 비용에 있어서 디지털을 따라올 수 있는 게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제가 대표적으로 연애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생각났거든요. 뭐 나는 솔로라든지 환승연애 이런 프로그램이 도파민 프로그램이라고 빵빵 터진다고 크게 인기를 끌었거든요. 이제 자극적이다라는 다른 말이기도 하죠. 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그 연애 프로그램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식의 자극을 주는 건 새로운 문화 현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굉장히 뭐 김치로 뺨을 때리는 장면이 나오는 드라마라거나 아니면 점을 찍고 나와서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이런 식의 막장 드라마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미디어에는 이런 식으로 자극을 주는 컨텐츠가 많았죠. 근데 그거를 도파민 자극제 혹은 도파민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새로운 트렌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도파민 중독이라는 말 자체는 조금 이상한 말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숏폼에 중독이 될 수도 있고 다른 거에 중독이 될 수도 있지만 도파민에 중독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중독을 가속화시키는 신경 절단 물질이지 도파민 자체가 중독 물질인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적절한 도파민이 분비되어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또 없으면 안 되고.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 도파민이라고 하는 건 뇌의 보상 체계 안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신석기 시대 이럴 때는 6시간씩 걸어 다녀서 과일을 하나 찾아야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도파민이 우리를 살게 했었던 신경 전달 물질인 거예요. 그 6시간을 움직이도록 하는 기대가 없으면 내가 이 과일을 발견할 거다라는 기대가 없으면 그냥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살게 했었던 어떤 물질인 건데 이 문제는 뭐냐면 요즘 같은 현대 사회는 그냥 밖에 1분만 걸어 나가면 편의점에서 온갖 알록달록한 예쁜 포장지에 들어있는 맛있는 것들 되게 쉽게 구할 수 있고 그렇죠. 아까 망건쌤 얘기하신 것처럼 그냥 핸드폰만 딱 열어도 20초에 한 번씩 도파민 터지잖아요. 그다음에 뭐 나오지? 그다음에 뭐 나오지? 그래서 사실은 너무 도파민이 빠르고 쉽게 터져 나오게 되어 있는 이제 이 환경이 되게 문제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근데 그랬을 때 그러면 왜 이렇게 이제 도파민을 촉발시켜서 분비를 촉발시켜서 중독을 디자인하는가라고 하면 사실은 이게 자본주의 안에서 초창기 자본주의 때는 그러니까 산업 자본주의 때는 우리가 물건을 통해서 필요를 소비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필요한 걸 산단 말이에요. 근데 60년대가 되면 필요는 이미 다 충당돼 버려요. 상품 너무 많아지고 그 다음부터 뭘 하냐면 이미지를 소비하게 만들어요. 이미지. 그래서 뭐 이효리가 썼대. 네네. 뭐 노트북은 역시 애땡이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똑같은 물이 있으면 삼땡땡보다는 뭐 애땡땡을 마신다든지 이런 식의 이미지를 소비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까지 간 거예요. 근데 이미지 소비도 사람이 하루에 만약에 뭐 18시간 깨 있다면 18시간만 소비하다 끝나면 더 이상 이제 소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시작되냐면 중독을 디자인하기 시작하거든요. 24시간 뭔가를 보고 소비하게 만드는 스스로. 네. 그래서 제가 이게 너무 재밌는 게 중독 사회의 되게 상징적인 요소 중에 하나가 장바구니라는 거예요. 장바구니? 예. 저희가 쇼핑할 때 앱으로 할 때. 그래서 돌아다니면서 장바구니에 막 물건 넣잖아요. 네네. 우리가 접고 안 사잖아요. 그러면 그 물건들이 장바구니 안에서 24시간 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시 들어가서 결국 구매하게 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게 된다. 뭐 실제로 저희들이 이제 생각해 보면 이게 탈산업 사회라고 이제 진행이 되고 이 탈산업 사회의 다른 이름이 이제 결국은 소비 사회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비 사회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뭘 소비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탈산업 사회에서부터는 이제 욕망을 소비하는 시기잖아요. 그런데 이 욕망들이 얼마나 지속적으로 계속 나오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넓게 퍼지게 만드는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것들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도파민의 역할을 발견한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도파민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도파민 중독이라고 부르는 현상들을 만들어내는데 저는 이 도파민 중독이 결국은 모든 것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 그 중심에 서 있는 건 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를 모든 것에서 소비할 수 있는 우리의 욕망과 이런 것들을 소비할 수 있는 모든 통로를 다 열어놓고 있고 그 24시간 개방시켜 놓고 있고 사실 이게 시간이 24시간 중에 멈추지 않는 시간 동안 모든 곳에서 그냥 다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들은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손희정 선생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제 일종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욕망을 어떻게 소비하느냐라고 하면 아주 그냥 작은 뭐 티셔츠 한 장 사기 뭐 이런 거로 뭐 소비해요 가끔씩. 네. 그러면 이게 가끔씩 자주 그런 소소하게. 소소하게 그런 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장바구니 안에 담아두는 게 되게 그 중요한 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생각해 보면 그리고 그 장바구니 안에 담아두고 난 다음에 나중이라고 생각이 나면 거기 가서 다시 그걸 보고 또 구입하고 그게 예. 담아두면 계속 생각이 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이 디지털 사회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지속적으로 욕망을 소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완벽하게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고 거기에 디지털 기술의 어떻게 보면 역할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이림님이 디지털 세계에서는 보상이 빨라서 쉽게 중독되는 것 같아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요즘에 마케팅 업계에서는 도파민 마케팅이라는 게 키워드가 될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비하고 도파민은 결국에 뗄 수 없는 관계인 것 같아요.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새로운 마케팅이 등장했다기보다는 이미 있었던 걸 도파민이라고 하는 트렌드에 올라타는 방식으로 포장지만 바꾸고 있다. 그래서 사실은 도파민 중독이라든지 도파민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가 얼마나 이 디지털 기기에 접속된 상태로 이 세계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이지 이게 대단히 훌륭한 마케팅 방법이거나 이런 건 아닐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저는 이게 생각이 다른 건지 아니면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디지털이 정말 디지털 그 기술을 발전시키고 디지털 산업을 했던 분들이 우리들이 지속적인 어떤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하는 방법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시각적인 욕망 이런 것들을 계속 충족시키면서 어떻게 우리들을 끌어들였다고 생각하는 게 네. 저는 가장 대표적인 게 아마존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마존. 실제 생각해 보면 아마존이 처음 출발할 때 서점으로 출발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게 갑자기 이커머스로 진화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존 프라임 회원제 같은 거 그런 거 생기면서 거기 뭐 79불로 처음 시작했었는데 이때 이게 조금 진행되고 난 다음에 약간 사그라들 무렵에 갑자기 OTT 서비스를 시작해요. OTT 서비스를 시작해요. 그럼 처음에는 이 OTT 서비스 시작했을 때 저는 도대체 아마존에서 OTT를 왜 보여주는 거야? 그랬는데 갑자기 서비스 시작하고 회원들이 막 확 늘어나는 걸 이렇게 볼 수 있었거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도파민이라고 말하는 우리의 욕망 같은 것들이 지속적인 소비의 욕망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디지털 기술에서는 이 디지털 산업이 유지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뭔가 소비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한 디지털 기술 같은 경우 이걸 활용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늘 자세가 갖춰져 있는 거죠. 그리고 늘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그래서 이건 아마존만 하고 많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쿠팡이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어떻게 보면 지금 디지털 기술 자체가 우리를 끊임없이 여기에 이렇게 소비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거리를 멀리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현재 사실 여러분 다 스마트폰 들고 사시잖아요. 스마트폰 여는 순간 그냥 나오잖아요. 지금 예. 망건쌤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하고 싶어서 얘기가 뭔지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도파민을 잘 활용함으로써 돈을 벌 수 있는 건 빅테크들인 거예요. 그쵸. 근데 굉장히 소소한 커머스들이 우리가 도파민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라고 말하는 건 사실은 새로운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디지털 경제에 대한 고민을 확실히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 디지털 경제 안에서 우리의 24시간은 조각조각이 난 상태로 엄청나게 빅테크에 의해서 채굴되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의 도파민까지 채굴된 상태로 그들의 자원이 된다. 그래서 왜냐면 우리가 또 디지털 기기 안에서 그렇게 머물면서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구매하고 아마존 OTT 보고 장바구니에서 머물고 하면서 생체 정보까지 다 아마존한테 넘겨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그럼 이게 아마존한테만 넘겨주겠는가? 아니잖아요. 카카오톡에도 넘겨주고 다 하는 거거든요. 이미 다 털린 것 같거든요. 아니 저는 이제
금방 손희정 선생님께서 네.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의 24시간이 다 조각조각 나 있다라고 하셨는데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요즘 가끔 이렇게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여기 장바구니 열고 갑자기 쇼핑하나요? 쇼핑하고 구매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면 그 자다가 잠시 깬 10분, 20분 사이에 그걸 구매하고 자요. 우리 방송하기 전에 자기는 중독 안 됐다고. 그러니까요. 중독 아닌 줄 알았는데 중독이 많네요. 거짓말이었다. 네. 어.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도. 한편으로는 저희가 온라인 얘기를 했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좀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에 체험형 뭐 메가 스토어라고 해가지고 한 번 몰에 들어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머무는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기 시작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거 좀 재밌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는데 이게 어쨌거나 쇼폼 같은데 그러니까 디지털 세계에서의 중독이라고 하는 건 단타를 침으로써 중독시킨다면 오프라인 공간에서는 오래 머물도록 만드는 방식인 거잖아요. 그쵸. 근데 저는 그게 어떻게 보면 좀 재미있는 대안적인 상상력으로 연결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캐나다에서 행동심리학 연구하는 이제 학자가 쥐 공원 실험이라는 걸 해요. 네. 그러니까 쥐한테 이제 그 몰핀이 들어간 물을 먹여서 중독을 시키는 거죠. 근데 아무런 환경이 없을 때 쥐가 혼자 있으면 그 몰핀물을 계속 마신다는 거예요. 근데 쥐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서 놀 수 있는 공원을 만들어주면 몰핀을 안 마시더라. 그래서 사실 환경이 달라지면 중독 물질은 얼마든지 끊을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다양한 활동들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성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사실 어떤 공간이라고 하는 건 물론 상품 소비를 위해서 디자인되는 거긴 하지만 그 공간에서 내가 물리적으로 몸을 움직여서 굉장히 즐거운 것들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다면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디지털 공간에 갇히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재미있는 다른 예시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지갑을 열어야 되지만 예, 그쵸. 예. 그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결국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오프라인에 나가면 우리가 결국 지갑을 열어야 된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부담으로 올 수 있지만 온라인에서는 얼마든지 지갑을 열지 않고도 도파민을 소비할 수 있는 도파민을 이렇게 분비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너무 하지만 많잖아요. 전자지갑을 열죠. 뭐든지 열게 돼 있네. 소비하고 예, 맞닿을 예, 수밖에 예. 없는 것 같고. 근데 한편으로는 반작용이라고나 할까요? 이렇게 도파민 중독을 경계하는 지적도 요즘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도파민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면 쾌락의 반작용으로 고통이 찾아온다라고 하는데 그럼 끊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끊을 수가 없어서 문제예요. 어떻게 끊을 수 있는 뭔가 팁이 있을까요, 두 분은? 근데 저는 그래서 요즘에 왜 그 코쿤 씨가 썼던 무슨 기계 박스 안에다가 핸드폰 넣어놓고 그렇죠. 금욕상. 금욕상. 금욕상자. 네. 근데 저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시간을 정해 놓으면 뭐 망치로도 안 깨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중요한 전화 갑자기 오면 중독되신 게 확실하네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정말 집에 무슨 그러니까 또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드시니까 뭐 긴급한 연락 아 이건 효녀라서 그래요. 제가 보니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서 약간 저거는 저는 정말 못 사겠다. 예. 아니 근데 저도 뭐 디지털 디톡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 한번 여행 같은 데 어디 가셔가지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한적한 길 같은 걸 걷거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거나 그러면 그때 아 이게 훨씬 더 좋은 거구나라는 거 이제 금방금방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른 점은 뭐냐면 그 장면을 굳이 꼭 사진을 찍어서 내가 SNS에 올려야 한다면 그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접니다. 같아요. 예, 좋아요 그거는- 수집하는 관종. 예, 예. 네. 그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자연이나 이런 것들을 만나보시면 네. 아 이게 진짜 좋은 거구나라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제 경험상으로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 네. 이야기가 우리를 좀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굳이 내가 핸드폰을 열지 않아도 즐거움을 찾을 수 있게 해준다라는 걸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아쉬운 점은 뒤토크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두 분이 안 가고 남아 계십니다. 네. 지금 윤희님은 특집이라도 꼭 찾아와 달라라는 부탁을 남겨주셨고 도파민 중독 많이 된 분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라는 댓글. 오늘 말하다 보니 정말 중독자 셋이서 모였나 이런 느낌이 드네요. 저는 디지털 기기 중독에 대해서는 정말 할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진짜 2008년부터 완전히 트위터 중독
으로 시작해서 정체성이 트위터리안이었거든요. 한 10년 동안. 아하. 그래서 뭐랄까 3분마다 한 번씩 내가 하는 생각을 트윗에 올리는 실험을 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었어요. 진짜요? 왜냐면 초창기에는 뭐 웹 입점령 이런 이야기 하면서 네. 트위터나 SNS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할지도 모른다라는 어떤 식의 완전히 기술 유토피아적인 청사진을 한국의 진보적인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던 때가 있었거든요. 김재동 씨가 막 트위터 셀레브리티로 활동하고 이럴 때. 그것뿐만 아니라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사실은 그 지점에 공유하고 있었어요. 그렇죠. 또 실제로 그러면서 이제 자스민 혁명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해지기도 그쵸. 했었기 때문에 우리한테 어떤 이제 꿈 같은 것들이 있었던 거죠. 자스민 혁명이란 아랍 혁명, 아랍의 봄. 아랍의 봄. 그러니까 음. 중동에 제 찾아 2000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2011년이었나 12년이었네요. 그 무렵에 이제 중동에서 이제 그 자스민 혁명이라 그래서 아랍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이제 혁명이 시작되었고요. 그것들이 이제 아랍의 전 지역으로 확산되면서 그때 아랍 지역의 민주주의가 한참 불어닥쳤던 시점이 있거든요. 그걸 저희들이 아랍의 봄이라고 부르고 그 출발이 아마 티니지인가요? 거기였죠. 티니지의 자스민 혁명이 아마 처음에 시작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기억이 맞다면 저도 그때 사실 학생들이 저 수업에 이걸 소개했을 때 학생 한 명이 이집트 학생이었는데요. 이게 이집트 2세대였어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중동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진짜 집에 가서 자기가 이제 접속을 해서 그런 그 본국에 있는 친구들과 접속하고 이러면서 그 친구가 수업을 저한테 이메일을 보냈었어요. 수업을 내가 한 2, 3주 못 나간다고. 지금 내가 이 우리나라의 혁명에 그러니까 일을 하고 그게 있기 촉발된 게 때문에. 구글 엔지니어인가가 페이스북에 독재 현실을 알리면서 완전히 불붙었거든요. 근데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내전으로 이어지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미디어 유토피아적인 관점을 가졌던 사람들이 미디어는 우리를 해방시키지 못한다. 우리가 미디어를 해방시키지 않는다면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했었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 10몇 년 후의 결과는 네. 도파민 중독으로 중독으로, 귀결되어 그렇죠. 있다. SNS 중독. 고통스럽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그 시절에 학생들과 뭐 페이스북과 뭐 이렇게 트위터를 활용한 민주주의 막 이런 거 이야기하고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은 학생들이 그거로 페이퍼도 내고 막 그러면서 새로운 민주주의 가능성을 막 이야기하던 시절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저희도 도파민 중독 이야기하고 제가 일어나서 새벽에 그 한가운데에서 2016년에 트럼프 당선을 보게 되는 그쵸. 거죠. 네, 그래서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맞아요. 고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요즘에 도파민 디톡스, 뭐 디지털 디톡스 하려고 되게 노력해요. 왜냐하면 이게 아마 저희한테 도파민 중독자라고 막 놀리셨지만 네. 댓글에 청취자들께서도 중독이신 분 계실 거예요. 몸이 아파요 실제로. 왜냐하면 이걸 그래요? 끊으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 사실은 생기를 주는 신경 전달 물질이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노르에피네린이랑 연결되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나오면 엄청 생기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극은 점점 높아져야 되고 이 높은 자극을 충족시키지 보면 도파민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생기를 잃어요. 그리고 몸이 아픕니다. 그러니까 쾌락과 고통의 시소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쾌락을 얻은 만큼 이제 고통이 올라가게 되는 이런 상태여서 저는 요즘에 이제 뭘 하냐면 저희 직장 동료가 해보라고 권해줘가지고 네. 유튜브 시청 기록을 남기지 않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알고리즘이 작동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유튜브가 그냥 검색창만 뜨고 구글처럼 블랭크로 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해보기도 하고. 그럼 내가 원하는 것만 딱 보고 나오는 거네요? 그 검색을 굳이 검색을 해가지고 굳이 해야죠. 그냥 키면 뜨는 게 아니니까 그쵸. 그래서 사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제 도파민 연구하는 사람들이 추천하는 건 냉수욕이에요. 찬물을 찬물. 왜냐하면 찬물로 모욕하면 죽을 거라는 공포를 몸에 느끼면서 살아야겠다는 의지 신경전달분이 나온대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다른 중독들을 상쇄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중독이 냉수욕이다. 근데 이제 저희 집에서는 그렇게 추운 물을 구현할 수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겨울에 했어야 되는데 겨울에 했다가 감기에 걸려서 너무 고생을 해서 이제 포기했는데 뭐 그런 식의 것들 여기 여러 가지 도전하셨네요. 네. 네. 뭐 사실 저는 이렇게 그 디지털 중독인 것을 이야기하다 깨달았는데 근데
근데 저는 또 주변에서는 너무 그 스마트폰, 휴대폰 이거 그걸 안 본다고 뭐라 그러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연락했는데 왜 안 하냐. 아, 그 확인. 나쁜 사람인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다 깨서 쇼핑은 하는데 연락은 안 받는다는 그건 가리는 도파민 거네요. 중독이 아닌 게 아니라 아, 도파민 중독인 와중에 나쁜 SNS를 안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SNS를 사람. 안 하는 나쁜 사람입니다. 예. 근데 저는 얘기를 듣다 비난. 보니까 우리가 유튜브가 없던 시절, 그러니까. 뭔가 이런 자극이 덜했던 시절이 언제였나 생각이 나질 않아요. 엄청 일상을 파고든 것 같아요. 되게 몇 년 사이에. 그렇죠. 그리고 특히나 유튜브가 어느 순간 쇼폼에 매진했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쇼폼이 돈이 된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틱톡이나 이런 것들이 하는 걸 보면서. 근데 그래서 쇼폼이 없었던 시절을 우리가 기억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튜브를 비롯한 빅테크들이 우리의 삶의 양식 자체를 디자인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독을 디자인할 뿐만이 아니라 그래서 이 혁명이 필요하다. 사소한 거지만 저는 사실 이게 디지털 중독, 뭐 도파민 중독이 우리한테 없애버린 것 중에 하나가 기다림인 것 같아요. 기다림. 예, 기다림, 뭔가를 기다리는 마음. 그쵸, 그쵸. 예, 그 기다리는 마음이라는 것들이 저는 인간에게 주는 어떤 기대감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 크다고 생각하고 하나의 예를 들자면 재밌는 드라마 한 편 다음 주에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뭐 최근에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니죠. 뭐 이렇게 그 OTT에서 나오는 드라마들은 파리식 이렇게 막 쏟아져 나오고 맞아. 한꺼번에 다 봐야 되고. 그죠. 그래도 정주행. 좋더라고요, 예, 이제. 예. 이게 마치 우리 만화로 치면 만화가 전권이 다 나오는 거잖아요. 역시 예. 낭만적이에요. 기다리는 건 여전히 싫은 거 같아요. 그래서 제가 드라마 안 좋아하고 영화 공부했잖아요. 한 방에 완결 나는 걸 보기 두 위해서. 시간에 예. 일 끝나야 된다. 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 요즘에 그런 데 있다고 하잖아요. 휴대폰을 뺏는 카페. 그러니까 어떤 외신에서 오늘 본 보도 중에는 어떤 레스토랑에 너무 휴대폰 때문에 다들 커플들이 왜 휴대폰만 봐? 막 이렇게 싸우고 하니까 아예 들어갈 때 휴대폰을 반납하면 와인을 한 병 준다. 뭐 이런 좋다. 식당도 생기고 한다고 좋아요. 하더라고요. 좋네. 혹시 두 분은 가실 이런 데가 있다면 가보실 건가요? 저는 싫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의지로 물론 어렵지만 근데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랑 밥 먹으러 가면 저 휴대폰 안 보거든요. 굳이 뺏지 않아도 안 본다. 맞지 않아도 난 안 본다. 과연 아니요. 표정이 왜 그래요? 아니, 사랑이 안 식나 보네. 왕건쌤은 어떠세요? 가실 건가요? 저는 굳이 뭐 말을 더듬어. 아니 갔는데 준다면 반납할 것 같은데. 준다고 하면 나도 기꺼이. 예. 그렇게는 별로 안 굳이 원하는 찾아가진 것 않겠지만 갔는데 그거 하면 준다 그러면 할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사실 약간 다른 얘기긴 한데 사랑과 연애만한 도파민 분출가 없지 그렇죠.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뭐 결국은 우리가 어떤 사랑도 어느 시기가 지나가면 안정감을 찾고 그래서 지금 예쁘답지 않네요. 싱글과 유부남의 대화를 듣고 사랑 안 하는 사람은 사랑이 도파민. 큰일 났네. 네. 저희 오늘 끝 시간이기 때문에 두 분이 특별히 별 남아주셨는데 이야기를 다 했습니다. 네, 질문도 많이 보내주셨어요. 쿵현님은 제일 기억에 남는 주제가 뭐였는지 궁금하시다. 여태까지 한 것 중에. 망건쌤부터. 네. 저는 여기에 이제 사실 들어오게 된 게 제가 여기서 했던 인공지능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때 이제 인공지능이 뭐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고 막 맞아요, 이런 맞아요. 일들이 있다라는 것들로 들어왔고 그 기계와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이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에 들어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순간이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첫 방송 때. 첫 방송. 네. 저는. 저도 첫 방송 너무 좋았고 망건쌤이랑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반려견에 대해서 얘기했었던 것도 되게 좋았고 국제견도 기억나고 근데 저 망건쌤 오기 전에 했었던 것 중에 제가 혼자 할 때 네. 섭식장에 대해서 한 적이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그 섭식장에 관련 논문을 논문을 유튜브로 만들어 주시면 오뜨밀에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하는 이런 식의 포맷이 잠깐 있었죠. 그쵸, 잠깐. 한두 달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초창기부터 함께 해주셔서. 그때 그 섭식장의 논문과 만들어주신 동영상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들 다 안 보신 분 계시면 제 코멘트한 건 사실 아니고 그 논문이랑 그 동영상은 좀 찾아보시면 좋겠다. 저도 잊고 있었던 주제를 또 섭식장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좋은 작업이었다. 생각보다 되게 많은 사람이 앓고 있고 이런 얘기였던 게 기억에 납니다. 이제 수요일 저녁에 뭐 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하다. 오뜨밀 들어야죠. 오뜨밀, 예, 오뜨밀 들어야죠. 우리 빼고 얼마나 좋은 코너가 생기는지 또 들어봐야죠. 댓글로 꼭 참여해 주시기 예, 바랍니다. 아니, 확인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마음은 없습니다. 아니에요. 오뜨밀 저거 제가 너무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어가지고 제 SNS 친구들은 아실 거예요. 오뜨밀 자랑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아 진짜 이제 그 손윤영 선생님이 사실 제가 오뜨밀 처음 들어오기 이전부터 오뜨밀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예, 우리 젊은이들이 시사에 같이 입문하고 같이 그걸 공감하고 나눌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포맷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이게 만약이라도 어떤 이렇게 관여할 기회가 생기면 뭔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을 정도로 오뜨밀에 대한 애정이 되게 깊으셨어요. 저는 오뜨밀이 한국 시사 프로그램의 현재이자 미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트위터 헤비 유저의 말씀이었습니다. 감사하고 선초희님도 그동안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라는 댓글도 올라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이 댓글도 읽어드리고 싶네요. 두 분 덕분에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두 분 다 너무 똑똑하게 말씀하셔서 나도 적어놨다가 저렇게 말해야지 생각했던 나날들이었습니다. 두 분의 케미가 너무 돋보였던 코너였는데 없어져서 아쉽습니다. 시즌2로 돌아와 주세요 라는 댓글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 일부가 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시사명가 CBS에서 만든 오뜨밀은요, 저녁마다 모여서 오늘 하루 있었던 뜨거운 이슈를 밀도 있게 나누면서 뉴스 근육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오른쪽에 버튼 눌러서 구독해 주시고요. 오뜨밀과 매일 저녁 함께 해주세요.